아플 대로 아파본 상처투성이의 한 소년이 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숨기고 세상과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먼저 버려지기를 자처하곤 했죠. 이 외로운 소년에게 그의 스승은 단호하지만 나지막한 음성으로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내 잘못과 남의 잘못을 떠나서 괜찮다는 한마디, 우리 모두에게 가끔씩 필요한 위로의 한마디가 아닐까요? (11월 8일) 금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음성이 참 맑고 깨끗하죠. 어린아이 목소리 같다라는 생각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올해 13살인 천재 오페라 소녀입니다. 제키 에반코. 그녀의 목소리로 When You Wish Upon a Star 전해드렸습니다. 제키 에반코는 2010년에 미국의 유명 오디션 쇼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으로 천상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던 오페라 소녀입니다. 올해 13살이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로 오늘 일어나 첫 곡 띄워드렸어요. 일에서 사랑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앞이 막막하고 캄캄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자기 스스로여야만 하지만은 저는 가끔 절 아끼는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 괜찮다, 승조야. 이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뭐랄까 사라졌던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짱오빠님께서 어제 오늘은 수능날 오랜 준비를 한 만큼 제대로 실력 발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수험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실력 발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마음이 아닐까. 짱오빠님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한시름 놓이겠죠? 우리 수능 본 학생들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아침 일어나 함께하고 계세요. 사연과 신청곡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청일전쟁 승리로 대륙과 한반도 침략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일본. 1895년 을미사변을 저질렀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내 건청궁에서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를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역사 속 오늘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조선의 자주권을 확립해야 할 고종은 이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게 매우 시급했습니다. 고종은 일본의 간섭을 막을 수 있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의 공사관이었죠.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을 견제하겠다는 고육책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듬해인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왕세자와 함께 궁녀들이 마련해준 가마를 타고 극비리의 서울 정동의 러시아 공관으로 옮겼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경복궁을 버리고 1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것이지요. 친러파들은 러시아 공관으로 고종을 피신시키기 위기에 앞서서 인천에 대기 중이던 러시아 병사와 각종 무기를 서울로 이동시켰습니다. 혹시 모를 일본의 저항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공사관은 노관 또는 아관으로 불렸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 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친일 대신들을 역적으로 규정한 뒤 체포 또는 사살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친일 내각은 몰락하고 친러파 내각이 구성됐는데요. 일단 친일 세력을 무력화시키긴 했지만은 외세의 힘을 빌려 정치를 하는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조선의 왕을 보호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 정부의 압박을 가해 막대한 이권을 빼앗고 각종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간섭에서는 벗어났지만 러시아의 압력에 휘둘려야 했던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지 1년 만인 1897년 2월 25일,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덕수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케니 드류 트리오의 As Time Goes By 들으셨습니다. 케니 드류의 피아노, 폴 챔버스의 베이스, 필리 조 존스의 드럼 연주로 함께 하셨어요. 고종이 덕수궁을 택한 건 주변에 미국과 러시아 공사관이 몰려 있어서 일본을 견제하기에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공사관은 서울 중구 정동길에 남아있죠. 본관 건물과 탑 건물이 모두 6.25 전쟁 때 파괴가 됐지만 1970년대 3층짜리 탑 건물을 복원해놨습니다. 요즘 볼 수 있는 러시아 공사관이 바로 이 탑의 건물입니다. 오달고조님께서 오늘은 본방 못 듣고 취침합니다. 일어나 가족 여러분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어제 남겨주신 글입니다. 항상 애청 감사합니다. 오달고조님. 밤늦도록 일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실까라는 생각 드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TV라는 또 이 일어나라는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오달고조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또 사연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겠죠. 오래 두고 사귄 것을 친구라고 하는데 국민TV가 또 일어나가 우리 오달고조님과 저를 이렇게 인연이 닿게 해줬네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금주법은 1919년 1월 17일 미국 의회에서 미국 헌법 18자 수정안을 비준해 제정한 법입니다.
역사 속 오늘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주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판매, 운반, 수출입까지 막는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입안자인 하원 의원 앤드류 제이 몰스테드의 이름을 따서 몰스테드법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은 금주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만나보시죠. 금주법을 만든 미국은 알코올 중독과 태업,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계 이민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영국 호화 여객선인 루시타니오를 격침한 사건을 계기로 배에 타고 있던 자국민 128명을 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20년대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반음주 운동도 금주법 제정의 한 배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금주법의 시대가 열렸지만은 현실은 법안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뉴욕의 경우 금주법 시행 전 15,000개이던 술집이 금주법 시행 후 32,000개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금주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허가 술집의 개업이 줄을 이은 것입니다. 밀주 제조로 거대한 마피아 조직을 거느리게 된 알카포네를 비롯해서 술을 밀수, 밀송, 밀매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창궐했고 주류 사업 이익을 노린 폭력 조직 간 살인사건 등도 잇따랐습니다. 광란의 20년대라는 조어가 생길 정도였죠. 폭력 조직들이 조성한 검은 돈과 서민들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부패 경찰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미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금주법은 급격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기존 양조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서민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금주법 완화에 나섰는데요. 결국 33년 금주법은 수정헌법 21조에 의해서 폐지가 됐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금주법 시대도 10여 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핑크 마틴이었습니다. Sing 들으셨어요. 미국 서민들은 금주법이 폐지되자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금주는 각 주법이나 지방조례에 맡겨졌고요. 단계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와 동고동락을 해온 술을 금지한 금주법은 어쩌면 출발 당시부터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주명아빠님께서 이 시간에 일어나기는 처음인 듯 자주 만나요 하셨어요.
네, 자주 뵙지요, 주명아빠님. 이 시간에 일어나 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이라 어색하셨겠지만 곧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불교 방송에서는 새벽 방송,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을 해야 해서 출근을 늦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민TV에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니까 하루를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남는 시간에 뭐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색해 했거든요. 근데 여유있게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어나 방송 들으시면서 잠시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일정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주명이는 자제분 이름 맞죠? 주명이 잘 자고 있나 얼굴 한번 보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 부인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새벽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다리오 세바스티아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솔레 미오. 다리오 세바스티아니의 오 솔레 미오 들으셨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또 오 솔레 미오를 감상해 보네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궁금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느 때처럼 월요일에 발간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에는 서독 군 방어 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22쪽 분량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 기사로 워터게이트 사건과 함께 언론이 국가 권력에 맞선 20세기 양대 사건으로 꼽히는 슈피겔 사건이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이번에는 1962년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잡지가 나온 지 18일째인 26일 밤, 슈피겔 편집국에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창간인이자 발행인인 루돌프 아우쿠슈타인 씨를 체포하고 수천 건의 서류를 압수하죠. 죄목은 국가기밀 누설죄. 당시 분단국가였던 서독의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슈피겔과 정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슈피겔이 관리들의 뇌물 스캔들을 잇따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눈엣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을까요? 권력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만했습니다. 위대한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알리던 아우쿠슈타인 씨가 투옥되자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라 밖에서도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죠. 아우쿠슈타인 씨는 투옥이 된 지 103일 만에 풀려납니다. 오히려 사건을 주도했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했고 프란츠 슈트라우스 국방장관도 물러났죠. 결국엔 국가 권력은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잘 들으셨죠? 그리고 앞서 함께한 노래는 Can We See Your Baby Face였습니다. Every Time I Close My Eyes 두 곡 담아드렸어요. 가을이다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수능 준비로 새벽 출근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 잘 발휘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어제 해주신 글인데요. 수능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능 시감 하셨나요? 수능 날이 되면은 아이들 마음처럼 선생님들의 마음도 똑같이 긴장하고 어쩌면은 더 떨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올해 수능은 예년보다는 덜 추웠잖아요. 저는 2000년도에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압구정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에서 말이죠. 너무나 추워서 긴장하고 있는데 이 추위 때문에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습관이 들어서인지 눈이 떠지네요. 전 원래 음악에 관심이 없었는데 일어나 들으면서 다양한 장르 음악도 듣고 역사도 알아가고 유익합니다. 심표현님. 저도 일어나 방송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일어나 가족들 사연 만나는 게 어찌나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연 보면서 오늘 표현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 아침 풍경을 맞고 계신지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우리 일어나 가족들 밤늦게 또 일을 하셨구나 피곤하시겠구나 밤새 잠은 잘 주무셨을까 뭐 그런 생각 등등 하면서 반가움이 큽니다. 금요일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제에 이어서 좀 긴 호흡의 클래식곡 전해드릴까 합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몰다우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스메타나는 1883년에 발표한 연작 교향시입니다. 나의 조국 감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